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론 제3강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의 중요한 구성 주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용자와 가맹점, 발행자와 환전소 등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용자는 주민, 가맹점은 소상공인,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환전소는 금융기관 등 이렇게 좀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이러한 딱딱한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텐데요. 즉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말랑말랑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의 유통구조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관련 정책의 핵심 이해 당사자 혹은 키 플레이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의 발행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이죠.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협력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화폐를 제작하고 유통시킬 준비를 합니다. 종이로 된 형태의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폐를 인쇄하고 제작하는 업체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인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운영업체를 통해서 화폐를 제작하고 유통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와 이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를 판매하거나 혹은 가맹점들로부터 환전을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을 정해서 그들과 계약을 통해서 유통을 의뢰하고 관련된 피드백을 받습니다. 통상 지류인 경우에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인데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운영업체가 바로 판매 환전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화폐를 운영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 등을 통해서 운영을 대행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판매 환전 대행기관에서 지역화폐나 상품권들이 발행되면 사용자들은 이제 주민도 있고 뭐 외지인도 있을 거고 지역 내 다양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현금을 내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어,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은 가맹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이걸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맹점들은 보통 조례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업소들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상품권들을 받은 가맹점에서는 판매 환전 대행기관으로 가서 다시 상품권을 반환하고 그만큼의 현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도 하지만 환전을 대행해주는 가맹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 상인회 같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업소들이 수취한 상품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환전 대행기관에서 다시 환전을 받는 이런 지역들도 몇 군데 존재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키 플레이어들 중에서 우선 발행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리고 그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지출을 늘려서 지역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목적이고 실제로 조금 더 포커스된 정책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이 지역화폐가 역시 대안화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좀 신뢰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액면에 표기된 가치, 뭐 10,000원짜리 상품권이다 그러면 그 10,000원을 부도내지 않고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그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만약 민간단체가 이런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치면 뭐 지역사회 내에서는 좀 신뢰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 조금 더 공신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아까 보는 이 환전 대행기관인 금융기관 같은 데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발행액에 해당되는 자산의 어떤 담보가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이런 담보는 대체로 이제 부동산들이 많고, 그런 담보를 제공해서 그 권면 가치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민간단체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자산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역화폐의 운영비, 뭐 예를 들면 제작비라든가, 뭐 유통수수료, 뭐 할인수수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년 대야 되는데, 뭐 이런 역량을 아무래도 민간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 좀 더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책 목적과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행 주체가 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기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고 운영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은 하되 그 운영하는 권한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소속기관인 뭐 출입자 출연기관 같은 데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발행 주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법규라고 볼 수 있는 이 조례, 예컨대 무슨 시 지역화폐 조례 이런 데에 이런 사항들을 명기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강원도의 화천군의 경우에는 화천군청이 출자해서 만든 재단법인 나라가 있는데요. 이 재단법인에서 운영 권한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장한다고 알려진 그 유명 화천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기관인데요. 그 축제 입장객에게 그 이용료나 체험료를 받습니다. 그 체험료의 일부에 이 화천사랑 상품권이란 지역화폐 가격을 포함시켜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용권이나 체험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화천사랑 상품권으로 일정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권의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지역화폐의 유통을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푸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 당연히 축제와 상품권이 연동돼서 돌아가니까 축제 담당 기관이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판단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화천군청의 내부 자료로부터 보면은 화천군청은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 관련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약 17억 원 규모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화천 산천어 축제가 커지면서 덩달아 이 상품권이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 17억 원 중에서 군청이나 뭐 사회단체라든가 주민군부대 같은 곳에서 소한 양 외에 여기 유관기관이라고 표시된 이 49%의 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재단법인 나라가 사용한 이 액수입니다. 결국 절반 정도는 이 지역 상품권의 절반은 축제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촉진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일반적인 뭐 군청이라든가 뭐 지역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나 뭐 인근의 군부대 같은 데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꼭 관에서 발행해야 되느냐, 민간에서 발행하면 안 되느냐, 뭐 좀 특수한 경우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 주체에서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그 발행자는 관이 아니라 민간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이죠. 이제 제주도청은 그렇다면 뭐 구경만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상인연합회의 이 상품권의 발행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 왔었는데 최근에 2020년 3월에 이 발행 주체를 민간 주체가 아니라 도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에서 발행했던 유일한 사례였는데 이제 이 사례가 관으로 바뀌면 이제 민간에서 발행했던 사례는 이제 없어지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행안부의 국비보조 사업 발행액의 4%를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이제 2026년부터 참여하겠다고 이제 그걸 추진하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아무래도 민간 단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좀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도내 이 제주사랑 상품권을 도내 어떤 지역화폐로 어, 장기적으로 이제 전환시킨다는 목표하에서 그런 기반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리고 그 키플레이어 중에서 특히 이제 발행 주체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키플레이어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강좌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 협력업체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이런 금융기관들, 즉 판매나 환전을 대행해주는 기관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인가, 뭐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가맹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맹점을 만들어야 이 정책 효과를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강좌에서 좀 핵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키플레이어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이 지역 상품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어떤 얘기들이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밀고 땡기고 하는 전략들, 그래서 푸시 앤 풀 전략들, 그리고 발행의 규모라든가 발행의 규모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뭐 할인율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자세한 정책 수단과 그리고 지역 화폐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다음 강좌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되셨을 것 같으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리고요. 코멘트는 이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페이스북 등으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